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그 녹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뭐 하루에 2편, 또 3편도 하는 날이 있어요. 또 날 잡아서 이제 일요일 날 뭐 4편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귀찮고 조금 뭐 또 다른 문제로 또 글 쓰는데 이제 뭐 교정하고 뭐 이렇게 글이 좀 틀어져 가지고 방향을 또 다시 잡다 보면은 2, 3일은 또 녹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매일 뭐 녹화를 올리지만 어떨 때는 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사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적응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대함융탕, 참 이거 부담스럽죠. 대함융탕이라고 하는 증상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대함융탕을 정말 가슴에 손 얹고 봤을 때, 저도 뭐 임상 뭐 형식적이나마 어쨌든 임상 40년을 했는데 대함융탕을 몇 번 썼을까? 그러면은 손에 별로 안 잡혀요. 솔직히 얘기해서 몇 번 썼습니다. 쓰기는. 근데 그 전에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속초에 와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3일 동안 뭐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한 여러분들한테는 한 열흘 뒤에 그 제가 그 녹화를 하겠지만은 10조탕이에요. 10조탕이나 대함용탕이나 거의 뭐 그 현대의 한의사들이 쓰지 않는 약들. 그렇다고 절대로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는 아주 그 뭐랄까 희귀병을 치료하는 그 후배들 같은 경우 대함탕이라든가 십조탕을 환으로 조제해 가지고 제가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이 그만큼 강력한 것만큼 효과도 그만큼 좋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약물에 의해서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그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함용탕이라든가 십조탕 같은 그런 약들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 한의사 사회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뭐 쉬운 약도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계속 경제적으로 뭐 악화되다 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 맛도 환자 입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 어떤 그 한의원 저기 하다 보면은 약 맛이 어떤 그 갔는데 어느 집에서 약을 막 한약을 끓이는지 약을 먹는지 우리 제가 쓰는 한약하고 완전히 다를 정도로 약 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약 맛이 쓰지 않으면 어떨 때는 조금 심지어는 역겨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해지 저렇게 하나 이거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옛날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 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상한 6, 7이 경과를 했습니다. 자,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글은 몇 개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글 보고 처음에는 뭐 해석하는 재미,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재미를 공부를 했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상한 6, 7일에 자, 첫 번째 의문글이에요. 결흉열실로 맥이 침하면서 긴장감 이거는 이럴 수가 있죠. 심화 통해서 심화 부위가 통증이 있다. 여러분 심화통은 환자가 스스로 저 아랫부분이 아픕니다라는 말을 거의 모릅니다.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목 가슴을 약간 힘을 줘가지고 깊이 눌러본 겁니다. 그런데 누르니까 돌처럼 굳어 있다. 이럴 때는 대함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 강의를 이게 왜 이렇게 안 뜨냐? 이게 전자칠판이 좀 말썽을 부리네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결흉열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두 개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한 6, 7일에 일주일이 경과를 한 상태에서 예, 어떻게 보면 6, 7이라고 규정 지은 것도 그 이면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있고 한 템포를 지나갔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태양병에서 고름병까지 한 템포를 지나갔다는 뜻도 내포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일주일 정도 경과했는데 결융으로. 자, 결융이라는 것은 뭐죠? 병명이잖아요. 병명. 열실은 뭐죠? 여러분 생각해요. 열이면서 실하다. 이거는 병인에 해당되잖아요. 자, 여기에는 이 말에는 예, 병명과 병의 원인으로 쓰여져 있다. 자, 결융이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먼저 결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융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열실로 봤다고 하는 것. 이건 옛날 사람의 그 당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 참고하는 정도.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대함융탕은 흉부의 열실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예,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결융열실은 위탁 글자라는 거예요.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니까 원래의 조문은 자 상한 6, 7일에 맥이 침하면서 긴장감이 있다. 눌러보니까 예, 부맥은 없고 그러니까 표증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맥이 침했다고 하는 것은 표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감이 있다. 이거는 뭔가 실증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맥이 만약에 지하면은 예, 쓸 수가 없죠. 함부로. 예, 심화 통하면서 눌렀더니 돌처럼 굳어져 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이게 이 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정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거를 근거로서 이거를 유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추리죠. 예, 우리가 그러면 한결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추리는 결국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 말이 여러분 결융열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개념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맥침이긴 심마통 안지성. 이거는 공적인 문제죠. 예, 공론. 이거는 뭐죠? 결융열실은 추리죠. 이거는 사안. 개인적인 의견. 네, 개인적인 의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결융열실을 중경이 썼던 광수가가 썼던 이름 없는 의사가 써서 여기에다가 글을 집어넣었던 이 사람들도 여러분 궁금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맥, 침이긴, 심화통, 안지, 석경. 아이고 글자 잘못 썼습니다. 예, 이게 제 책에는 저는 예, 본문에서 딱 고쳤는데 이렇게 예, 구들경으로 고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도대체 심화통하고 안지, 석경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병증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겼는가? 궁금하죠? 옛날 사람도 궁금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병인론이 나온 거예요. 상한론에 보면은 그래서 병인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반복하는 거로. 자, 실, 이게 뭐죠? 팔강병증이잖아요. 한열, 허실. 결융은 뭐죠? 흉은 뭐죠? 병위를 나타나잖아요. 표리의 개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교묘하게 보세요. 맥이 침하다. 이거는 병이 표에 있지 않으니까 발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요 긴 맥은 뭐죠? 긴장감이 있으니까 지보다는 실증이기 때문에 온중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름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증상의 대함융탕을 써라 마라 할 자격도 없고, 예,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먼저 우리가 어떤 임상의를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문 해석이 뭔가, 원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이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고민을 했을까?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복진을 해야 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고방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후세방을 공부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복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한약은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글이, 짧은 글이지만 옛사람들의 고민과 진솔한 마음, 그리고 글 쓰는 방식, 아주 좋은 글쓰기 방식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보통 흉증의 병은 열이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80%가 열이에요. 예. 음인 경우도, 그러니까 한한 경우도 있지만 이 가슴 위에 보는 열이 많고, 보통 이건 확률적으로죠. 소화계통 중초 위주로의 병들은 한열이 교착되어 있는 게 많고, 또 하복부는 냉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승기탕 같은 경우는 또 약성이 차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상한 6, 7일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민했던 건 바로 이런 문제예요. 돌연 이 극증이 나타나는 것은 상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갑자기 극증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상암의 외감 때문만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병이 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병독이,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흉부에 가지고 있는 병독이 안에서 응한 거다. 여기에서도 제가 외감이라는 말과 내응이라는 말을 이게 썼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외가 서로 감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내외가 서로 감응한다. 그러니까 병독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병독이 외감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발출하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상한 6, 7일을 기다린 다음에 결흉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방에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질론이 나온 거예요. 이재만 선생이 이런 데서 체질을 포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본래 흉중에 열수가 있다가 상안에 외감에 노출이 되어가지고서 결흉을 만들어준 거다. 여기서 굳이 제가 상안이라고 말한 것은 또 중풍은 다소 허증을 유발시키고 상대적으로 상안은 실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안 중풍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흉을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거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경기병, 그 병증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경기병즉 지기인하고 지기인즉 경기 그 소양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내재적 병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맥치미기는 그 맥치미기를 열실과 이렇게 비추어서 응대한 것이니 이에 열실로 결흉의 원인으로 삼았으나 A로서 B로 여기다. 써있자 있고 위에서 열실로서 결흉의 원인으로 삼았다는 거. 옛날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흉의 원인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실자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실로 보면요 대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실 축수라고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축수 열실이면서 축수증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대왕 망초는 해열 하시의 명약이나 그렇죠. 우리가 해열하면서 조혈을 풀고 조시를 그 배출시키는 약물이죠. 대왕과 망초는 감수는 하수의 성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학교 다닐 때 본초 시간에 배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감수는 하수의 성약이다. 환기는 뭐죠? 환기. 배농의 성향이라고 그러죠. 배농. 우리 몸에 옹종이 생기면은 무조건 환기를 써야 됩니다. 기가 화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땀을 많이 흘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예. 환기는 배농의 성향이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농이 왜 생기죠? 배농은 일종의 부패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수죠. 어수. 예. 예전에 문헌을 보면요. 배농이 굉장히 농이 많이 생겼다는 거 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 위생이 나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아온 사람은 어렸을 때 엉덩이에 전부 다 고약 붙이고 살았어요. 그때 이명래 고약이 뭐 완전히 히트 쳤었죠. 왜 생기느냐? 몸에 왜 옹종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아프리카 같은 난민들 이렇게 보세요. 피부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때 쓰는 게 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수는 하수의 성약이다. 여러분 이거 먹어보면요, 뭐 복통 막 구역질 나면서 뱃속에 있는 여러분 완전히 다 비워냅니다. 엄청 좋은 약, 강한 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거 무서워서 쓰지도 못해요. 이거를 법제를 잘 해가지고 저는 후배가 준 약을 써봤는데 참 정말 아깝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조문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쉽게 말해서 강한 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방은 원래가 대승기탕, 대함융탕 같은 강한 약재에서 시작됐다는 거. 저는 대승기탕이 먼저인지 대함융탕이 먼저, 예전에는 대승기탕이 먼저 개발이 되고 나서 이런 증상에는 무조건 대승기탕을 썼는데 대승기탕 가지고는 이 병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도 알고 나서 감수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그 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병독, 병의 원인이죠. 병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은 그 중경이 말하는 병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이거는 중경 개인의 병독이다 이 소리예요. 중경서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병의 증상은 공론이지만 공안이지만 병독이나 병명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나중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경소의 병독이라고 쓴 거예요. 다만 그 병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병독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중경이 말한 병독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옛날을 보면은 이것은 가설을 면할 수 없다. 미명 가설인 여기 빠졌네요. 가설이죠. 여러분 가설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가설이나 반어법이죠. 이 의안을 미유는 맨 나중에 해석해요. 이 의안은 뭐죠? 중경이 제시한 소위 말해서 그 병독이죠. 뭐 네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 기릭남해가 말한 기혈수, 병린론, 또 병독론 이렇게 말할 수도 이와 같은 뭐 누구나 알죠. 기혈수라고 보죠. 기혈수라고 하는 병독을 경유하지 않고 능히 고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미유 맨 나중에 있지 않다.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취한다. 그래도 이거는 1차적인 가설입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상한론에 보이는 것은 1차적인 가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멋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대로 사실은 취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함융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서 잡는 것은 실로 앞에서 말한 맥치믹인 시마통 안지 석편에 있는 것이고 결융 열실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망상에 빠져버려요. 예. 이와 같은 것, 이 병증을 근거로 해서 추리하는 것은 가능하는데 병증의 어떠한 그 근거를 망각을 해버리고 이와 같은 추리만 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용에 대한민국을 쓴다라고 앞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결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마통 안지 석편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결용증이니까 대한민국을 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추리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근거에 의해서 병도 개념이라든가 병위의 개념이라든가 병성의 개념들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예. 열실은 병인이죠. 예. 맥치믹인 시마통 안지석병자는 병증이니 견병지원. 자, 제가 굉장히 잘 쓰는 말이죠. 병증을 보고 병원을 아는 것은, 이런 말은 일찍이 들었죠. 병증이 뭐죠? 근거죠. 근거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병증이라고 하는 근거를 보고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와 같은 말은 들었지만 원인을 보고서, 원인을 뭐 어떻게 보면 듣고서 이렇게 해도 돼. 원인을 보고서 병증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난 듣지 못하다. 이게 전도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한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글을 보는데 거꾸로 본다는 겁니다. 거꾸로. 답안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격이에요, 결국은. 문제를 보고 답을 풀어야죠. 그죠? 그런데 상한론 조문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융, 열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를 안 풀죠. 답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공부를 한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면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공부가. 왜?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가면은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러나 이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맥치믹인 시마통 안지 석경, 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대한명탕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용이다, 열실이다. 이런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현대의 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현대 말해놓은 양방에서 말하는 그 무수한 병명과 병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 방식에 의하면은 제가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주장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병명이나 병인을, 현대적인 병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진과 이런 것을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약을 쓰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증후론이라는 거예요. 증후의 개념에서.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증후론도. 그러나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조문. 상한 12월이 경과해서, 여기도 보세요. 문제점이 나타나죠? 앞에서 열결재리. 이건 뭐죠? 열결재리는 추리죠. 예, 추리한 거죠. 뭐를 가지고 열이 리에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죠. 이거 먼저 글을 보기도 전에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글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왕래 한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났죠. 왕래 한열 할 때 대시오탕을 쓴다. 예, 소시오탕 써도 됩니다. 왜? 왕래 한열 하는데. 근데 대시오탕을 썼을 때는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대시오탕 쓸 때는 소시오탕보다 흉역고만이 또는 시마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다만 결융증이 있는데 이것은 글자를 생략한 거죠. 심하통 안지 석경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흉은. 그러니까 결흉보다 그렇게. 그리고 대열이 없다. 무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열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열이 그럼 어디가 있느냐? 잠복해 있다는 거죠. 열이 잠복해 있으면요, 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맥이 긴장맥, 현긴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무대열자는 이것은 수가 흉협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 수가 흉협 부위에 맺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복해 있는 거죠. 오직 이런 말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이 사람도 결국은 병세의 관점을 쓰는 거예요. 다만 머리 부위로만 조금 땀을 흘리는 경우는, 자, 머리 부위로만 땀을 조금 흘린다는 거, 요 미자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아야 돼요. 요런 미한출이라고 할 때는 땀이 적게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간혹가다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요 미한출에는 발열에 의해서 이 결흉의 무대열이라고 그랬죠. 잠복한 열이 경우에 따라서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발작에 따라서 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땀의 양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잠복한 열이 발작하느냐 발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 예. 이런 게 여러분 요 미라고 하는 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 이럴 때는 대하명탕으로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든 조문에 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문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승기탕에서도 여러분 증증 발열 한출, 미한출이라는 말을 써요. 증증 발열 미한출. 그럴 때는 간혹가다 땀을 흘릴 때 오한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왕래 한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왕래 한열 할 때, 발열을 할 때 여러분 땀이 흘리고 또는 발열이 지나갔을 때는 땀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땀의 양이 적다가 아니라 발열에 따라서 땀을 흘리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문도 여러분 열결제리라는 말, 또 여기는 조문 그 주석으로 되어 있지만 강평본에는 요 문장 요 글도 주석으로 되어 있지만 상한론 우리가 말하는 상한론은 중국에서 발행되는 여기는 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빼야 되면 상한 12요일에 흉역고만 심마 경색 다시 왕래 한열한경 대시호탕을 써라. 이렇게 봐야죠. 흉역고만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왕래 한열만 가지고 소시호탕을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심화통하고 눌러봤더니 돌처럼 굳어 있는데 크게 표면적으로는 열이 없지만 다만 땀을 흘린다. 이것은 그 열이 잠복한 열이 상충하면서 땀을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하명탕으로 쓴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요. 글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그 상한론을 쓸 때 글을 쓸 때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 글 쓴 사람은 자기의 의도를 조문에 다 얘기를 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해서 이와 같은 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헤매고 있죠. 안 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거죠. 미한출. 제한적으로 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방을 기준으로 세울 때 보통 어떤 사람은 병정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상한론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병근을 근거로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병명을 근거로 하고 어떤 경우는 맥상만 가지고 근거하는 경우도 상한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증을 치료하는데 이와 같은 조문은 다만 병정, 병명을 근거로 해서 처방을 세운 예이다. 자, 열결제리. 가만히 보면은 수기가 흉엽에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결국은 여러분 위탁이다. 추론이다. 추론한 이치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 조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 조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 이거를 발전시킨 게 바로 결국은 팔강 변증론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와 같은 게 생겼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병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열과 수죠. 그러니까 수와 화죠, 결국은. 수와 화의 문제. 이 수와 화가 병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 또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화가 많아서 수기를 소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수기를 소모시키면서 상부위에서 수기를 소모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부에서도 수기를 소모시키는 경우도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병인의 가장 밑바닥 가지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병인의 인자는 수와 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추론지린이 말하기를 시마 경마는 이와 같은 표현은 옳지만 열결제리라고 하는 것은 다소 미진하다. 올바른 표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 경만에 열결제리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시마 경만이죠. 또 표현하기 말하기를 운왈, 표왈 똑같은 말입니다. 흉엽 고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옳지만 수결제 흉엽은 조금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흉엽 고만을 알고 보면은 수기가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탕에 보면은 소시오탕에 보면은 그 반화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담음이 뭉쳐 있는 거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자, 이 흉엽 부위에 병인의 원인은 대부분이 거의 80%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니다. 수. 이게 이제 열하고 화하고 같이 교착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병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인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방만 그렇고 그러면 후세방은 안 그러냐? 안 그럽니다. 사람은 똑같은 거죠. 2000년 전이나 현대 사람이나 생리 구조와 병리 현상은 같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우리 한의학을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저도 고민 많이 했어. 왜 수냐? 왜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기상충이라고 해서 기라고 썼지만은 수기상충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개지가 상충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기를 억제하는 데 쓰는 거죠. 수기입니다. 수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 진동,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분돈증이라든가 전부 다 거기에 개지가 들어갔잖아요. 백복이라든가 감초라든가 백출, 개지 이런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시마통, 안지석경, 시마경만이통, 불가근 여기에 있는 것이지 결용인이 수결제 흉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병인은 중경 당시뿐만 비도 뭐뭐뿐만 아니라 중경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 20,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한의사들의 위상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마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 그래도 사랑받고 그러는데 지금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이 밝혀놓은 병인이 다 맞습니까? 실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만 거기를 치료하는 그 논리대로 치료해서 발견한 약들이 그럼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인의 개념은. 그래서 시호증 가운데 단 하나의
필연지증이 보이면 바로 이것은 소시오탕증이니 요 조문에 나와 있었죠. 예. 그러나 예, 왕래 한열은 마땅히 소시오탕을 써야 되는데 대시오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흡사 이 증상이 대함탕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기탕, 대시오탕, 대함융탕의 공통점은 뭐죠? 대자가 들어간 거죠. 대는 뭐죠? 대왕을 의미합니다. 대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대함융탕에 대시오탕을 쓰던 대승기탕을 쓰던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거. 그 미묘한 차이, 그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는 대승기탕이 적합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대시오탕이 좋고 이럴 때는 대함융탕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옛날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 자, 다만 머리 위로만 미한출했다고 하는 것은 열실이 예, 흉중에서 울쓱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다만 경황 부위로 목 주위로만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대함융탕으로 치료한다. 미연에 그래서 황달을 치료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 소변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 예, 황달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머리 부위로만 목 주위로만 땀이 난다. 이 말은 체표 전체에서 땀이 나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사람이 소변까지 불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황달은 아닐지라도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황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만 머리로만 땀이 난다 그럴 때는 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뭐 제가 제 그 능력 밖에 그 조문 이런 조문을 보면은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뭐 자주 그 써서 손에 익으면은 말하기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한다는 점. 예, 이거는 이 분야에 특히 한의사 가운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난치병을 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강의를 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